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관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한국사 드라마 고려거란전쟁 특집, 장윤호와 황보위가 현종에게 회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가 유배까지 가게 만든 이것, 영업전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만을 설명하는 범생이다 채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 바로 이제 영업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 사실 영업전 같으면은 보니까는 다른 채널에서도 바로 이 장윤호와 황보위 두 인물에 관해서 다른 채널에서도 방송을 하면서 영업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던 걸 봤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알고 보면 어디까지나 잠깐 언급을 했던 거지 영업전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채널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다른 채널에서도 영업전 자체를 두고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다 보니까, 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영업전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영업전을 통해서 방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하기로 한 영업전에 대해 한번 나름 설명을 해드려보자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영업전은 고려시대 양반, 서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였던 전시과 및 공음전시의 이칭이며, 영업전은 어떠한 토지로 비정하는가에 따라 재정 목적이 다르게 파악된다고 하는데요. 공음전시를 포함시킨다면 공로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전시과로만 간주한다면 직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인 신분의 보장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본래 중국 당나라에서 균전제를 실시하면서 관인 및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였다고 하는데요. 균전제 아래에서 농민에게는 영업전 20무와 구분전 80무, 도합 1경, 즉 100무가 주어졌으며, 이 가운데 영업전은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는 토지였다고 합니다. 고려사 식화지 전제 서문에 따르면 고려의 토지제도는 당제를 모방하였다는 서술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업전이나 구분전이라는 표현이 사료에 보이는데, 이들 토지 지목이 당나라에서 실시한 균전제와 유사한 것이었는지는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려에서는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균전제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고려의 영업전은 당제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영업전이 차료에 처음 보이는 것은 1014년 현종 5년의 일로 백반의 녹봉이 부족해지자 경군의 영업전을 빼앗아 중단하도록 하였다는 기사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무반과 군인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경군의 영업전이란 곧 전시과로 지급된 군인전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숙종에서 인종대의 인물인 이영이 경군이었던 부친의 영업전을 물려받기 위하여 서리가 되려고 하였다는 자료를 통해서 군인에게 지급된 영업전이 곧 서리가 받는 토지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서리 및 군인에게 주어진 영업전은 이들이 직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받는 토지였으며 그것은 직역의 계승과 함께 자손에게 세습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전정연립의 규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는 전식과를 영업전이라고 불렀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식과는 군인과 서리 이외의 양반 관료에게도 지급되었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급전이 중요하였으므로 양반전도 영업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영업전 이해의 관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양반전은 군인이나 서리처럼 전정연립이 불가하여 토지를 받은 자가 사망하면 국가에 환수되었으므로 영업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군인전과 서리전은 직역과 토지가 계승되는 전체 토지인 것임에 반해 양반전은 납공토지였으므로 영업전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한다 하는데요. 대신 5품 이상 고위 관료에게 지급한 공음전시가 바로 양반 영업전이었다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공음전시는 5품 이상 관료에게 지급되었으며 자손에게 상속된다는 점에서 당나라의 관인 영업전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양반전 역시 영업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양반의 영업전을 공음전시로만 한정하면 6품 이하 양반에게도 영업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한 것인가에 의문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전정연립이 가능한 군인과 서리에게 지급한 전식과만을 영업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반도 포함시켜야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전정이란 전식과 규정에 따라 지급된 토지를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전정연립은 양반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였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영업전이란 공음전시를 포함시켜 전식과 분급 토지를 의미하였다고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근래에는 공음전시를 제외한 전식과만이 영업전이었다는 견해도 등장하였다고 하는데요. 우선 공음전시는 5분 이상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 당나라의 관인 영업전에 관한 다른 사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공음전시 규정에 보이는 품은 관품이 아닌 등급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모두 형식적으로 5품 이상이 아닌 모든 관료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내용상으로는 당나라의 관인 영업전이 직사관 또는 훈관 또는 작 또는 산관 등 관인 일반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비해 공음전시는 모든 관료 중에서도 특별한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고려사 식화지의 공음전시 조항과 별개로 영업전 관련 기록은 전식과 조항에만 배치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였다고 한다 하는데요. 관직과
직역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그것이 일정한 조건 아래 자손에게 계승된다는 의미에서 영업전이라고 불렀던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영업전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대체로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으며 현재는 공원전시와 전시과를 포함하여 영업전으로 간주하는 해석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잠깐 뒷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영업전 같으면은 이 장현우와 황보유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 영업전에 관해서도 이제 같이 나오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 장현우와 황보유 이 두 인물을 다뤘던 그 영상을 보니까는 그 영업전에 관해서 빼앗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관련된 뭐 다른 기록들을 뭐 좀 더 많이 들여다봐야 뭐 빼앗은 건지 아니면 뭐 회수하려 했던 건지 그게 자세히 나올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솔직히 그 역사의 그 뭐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서 나와 있는 기록들을 봐도 그렇고, 솔직히 이게 아직까지는 저 스스로의 추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 스스로의 추정한 걸로 봤을 때는 이게 빼앗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있다고 봐요. 빼앗았다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영업전을 빼앗은 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장현우, 황보위 두 인물이 영업전을 빼앗은 게 맞다고 한다면은 그 영업전은 온전히 자기께 돼야 맞는 건데, 기록상으로는 당시 황제였던 당시 국왕이었던 현종에게 건의했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종에게 이미 건의를 한 거다 보니까는 그때부터는 현종 스스로가 황제로서 영업전을 관리에 들어가겠다. 황제 권한으로서 영업전을 직접 관리에 나서겠다.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장현우 황보위 두 사람께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빼앗으려는 이유가 자기 거로 만들려고 빼앗으려는 그게 맞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온전히 자기께 되기 어렵죠, 영업전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두 인물들이 영업전을 빼앗으려고 한 게 맞다고 한다면은 황제에게 국왕에게 직접 건의를 안 했던 게, 건의를 하지 않았어야 했던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정황상으로는. 그래야지 그 장현우 황보위 이 두 사람이 뭐 영업전을 몰래 독식을 하려 했다는 그런 혐의도 생기기도 하니까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황제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황제의 건의를 통해서 회수한 다음에 뭐 다른 대책을 논의하려 한 게 아니었을까, 그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정황상으로 보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이 영업전 하나 때문에 그 또 다른 인물이 여기에서 나오죠. 김은과 최질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추정한 건데, 이 김은과 최질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는 오늘날로 표현하자 했을 땐 왠지 급발진을 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지 않을까. 저 스스로 아직까지는 추정이에요. 아직까지는 저 스스로가 추정해 본 거지만 왠지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저 스스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뭐 제 의견이 뭐 맞다고 한다는 말이죠.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영업전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해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는 다음번에 뭘 할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다음번에 모르는 한국사로 할까 하다가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그 2024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했잖아요. 한번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나름 모르는 세계사를 통해서 방송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세계사로 방송을 한다면은 그 2024 파리 올림픽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모르는 한국사 또 고려 거란 전쟁 편으로 방송을 하든지 뭐 모르는 세계사로 방송하든 모르는 한국사로 방송하든 어쨌든 이제 뭐 아직까지 생각 중이긴 하지만은 뭐 어쨌든 뭐 고려 거란 전쟁 특집 아니면은 뭐 그 2024 파리 올림픽 특집 요 둘 중 하나로 방송을 해볼 테니까요. 예, 아무튼 저는 이만 여기에서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